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HLB 바로 보도록 할 건데 날짜와 시간 보시게 되면은 장이 마감됐죠. 그래서 이제 시간 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가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볼 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HLB 0.33이에요. 그래도 이제 반등 상승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반등 폭도 너무나도 미비하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오늘 의미 없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냥 보합세다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합세가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제가 선을 그어 놓은 요 안에서는 나쁘지 않다. 어떤 게 나쁘지 않아요? 매집이 주워 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응법 알려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평단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대응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일정 전부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HLB 먼저 이걸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말고 HLB 이제 대표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좀 지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제노포커스 지분 확대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로 확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진양곤 회장이 당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쭉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뭐 이 뉴스 기사는 딱히 안 나와 있네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했냐면은 약 7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제노포커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4,100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100 원인데 17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곱하기 4,100원 정도 하게 되면은 7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를 지분을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HLB가 계열사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열사들이 인수합병을 한 회사들까지 합치면은 꽤 많은데 그게 오늘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4개 회사가 돼요. 근데 이런 것은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의 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노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노포커스는 도대체 왜 인수를 했냐? HLB가 여러 개의 막 뭐 문화발식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 항암제죠, 항암제. 이 항암제 이것을 얘네가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노포커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기술력을 닫기 위해서는 유전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 게놈에 대한 편집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B가 지금 지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우리가 좀 불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이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국가 관리나 하지 왜 도대체 저걸 사는 거야? 저기다가 왜 돈을 쓰는 거야?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차적 얘네가 간암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간암.
이 간암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비모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조건 100이라고 쓰면 안 되죠. 뭐 이 정도라고 전 보고 있는데 무조건 거의 높은 확률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려 재료도 없고 기대감을 주어줄 만한 무언가도 나온 게 딱히 없어. 그죠? 그리고 내년 3월 20일이라고 하는 클래스 2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지금 그죠?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내년 1에서 2월 승인 결과 나오는 것을 더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리고 굳이 지금 올리면은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손해가 더 커요. 올려.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겠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탈출, 탈출을 하고자 하는 그 심리, 그리고 그거는 즉 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물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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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현재 시장에 있죠. 누가 이걸 하고 싶을까? 그죠? 서킷 브레이커 이해를 합니다. 이때는 미 증시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어. 노력은 보였어. 그죠? 서킷 브레이커 이해를 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반등이 나왔어. 미 증시는 금방 회복을 해. 올라가? 같이 올라가? 아니죠. 떨어져? 같이 떨어져. 트럼프가 당선됐네. 디커플링이 나와버려요.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불확실성. 제가 오늘 이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강경한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권 경제권 이제 이 나라들이 다 이제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던 우리나라가 뭐 기름이 한 방울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죠?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중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거기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뉴스 기사에서도 원래는 트럼프가 K-바이오 호재가 맞습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으로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FDA한테 얘가 한마디를 했어요. 너네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처느린 거야? 응? 뭐 하는데 그래? 그 절차 좀 단축시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FDA의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승인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바이든이 다시 들어왔죠. 다시 절차가 지루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HLB 뭐였어요? CRL 받은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2를 받은 겁니다. 그게 그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호재인데 자국 우선주의, 친미잖아요, 친미.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이에 따른 이제 시장에 따른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재 올려 굳이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가 뭐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하락이냐, 뭐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그런 하락이냐, 전혀 그냥 시장이 오늘은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이 2%, 3% 가까이 떨어지는데 우리 HLB는 보합세야. 뭐요?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는 천천히 주어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불안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불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트럼프가 좀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일같이 보고 있었어요. 차트를. 아무래도 전 세계 나라들이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이제 모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점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알려드리게 됐고, 역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HLB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HLB에 대한 타점과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여기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입장하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하는데 난 저런 게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대응법, 어떤 대응법? 평단가에 따른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하는 번호가 이겁니다. 010-3414-7739번이에요. 여기다가 HLB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숫자 3번입니다. 숫자 3번만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 3번과 함께 평단가를 같이 남겨주시게 되면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시작 그리고 마감 이런 거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실 거니까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가 아니라 확인 꼭 해주시고 화장실 가서라도 매수 매도를 하셔서 꼭 대응을 챙기시고 수익을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힘든 장이다 보니까 다 같이 좀 힘을 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법이에요, 법.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은 아주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팸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답장이 좀 안 오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한 번 더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거 좀 신경 쓰여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또 이제 HLB 제가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내용은 주가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상장이 아니죠. 승인을 받고 나서예요,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대학 바이오 애들, 그죠? 이게 이 HLB가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최근에 5에서 6년 동안에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뭐였어요? 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재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가남만 보더라도 어때요? 똑같죠? 여기 3만 원 구간에서 1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냐?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뭐예요?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먼저 내가 매수를 해 놓아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간 겁니다. 그리고 시야를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얘네가 재신청을 하는 흐름 예상이 충분히 뻔히 가능했고요. 근데 클래스 2에 근데 시장이 아작이 나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기대감으로 갔어. 승인이 나왔어. 뭐요? 그 재료에 따른 주가 반영은 이미 됐는데 재료 소멸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죠. 그죠? 그럼 알테오전은요? 유한양행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죠? 안 되는데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굳이 제가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가 승인이 나. 그럼 뭐예요?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주가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력들이 털어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량을 이렇게나 쓸어 담았잖아요.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 요걸 얘네가 차익 실현했어. 조금밖에 못했어요. 조금밖에, 매우 조금밖에. 예, 요거 흐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털어야 돼. 이 정도까지 올리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떠한 기대감으로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얘네가 털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나오게 돼. 재료 소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얘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을 그때부터 추진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죠. 왜?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 펀드 자금들, 뭐 외국계 자금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못 하죠. 이거 철저한 세력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 대로 못 움직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일단 지금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호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이고 얘네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모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게 CMC예요. CMC. CMC만 해결이 된다면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승인이 됐어. 그리고 승인을 시켜야 되겠죠. 누구도 항서제약이. 그리고 이게 안 돼. 그럼 뭐예요? 홍콩 상장이 되더라도 주가가 얘네가 그로 인한 자금 조달 이게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얘네도 당연히 이 CMC에 대한 준비 다 일단 얘네가 맞췄다 했어요. 지네들이. 그리고 요걸 추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 홍콩 시장이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지수고요. 우리나라는 네, 좀 아쉽긴 한데 선진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네, 요 지수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죠? 뭐 하여튼 그런데 당연히 여기가 자금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더 잘 나갈 거고요. HLB는 못 가도 얘는 올라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FDA를 승인받았대. 누구랑? 우리가 HLB를 통해서 항서제약을 아는 것처럼 얘네를 통해서 HLB를 아는 외국계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상장부터 해가지고 항서제약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과 더불어서 HLB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재 간암을 진행 중에 있어. 승인이 난다라는 가능성 크게 보고 있죠. 그 다음 뭐라고요? 선낭암. 선낭암 준비 완료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위암. 위암 준비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이 승인이 돼야지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이 있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트럼프가 당선이 됐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14종의 14종이나 됩니다. 다양한 14개의 항암제 임상 순차적으로 FDA에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1차 됐고요. 하나만 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 2, 3차 일단 1차 FDA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은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즉 2차, 3차, 4차는 FDA 승인은 어렵지 않다. 클래스 2를 겪고 나서 얘네 FDA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많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자, 간암이 좀 쉽지가 않아. 왜? 부작용이 심해.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 간암에 걸린 분들의 생명에 지장이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서 FDA 얘네가 보겠다. 얘네 지들도 처음이고 실제로는. 그죠? 근데 전에 우리 이제 리보세라님이 간암에 대한 사망률을 40%나 낮췄다라는 말씀드렸죠. 옵디보협의 21%예요.
배 차이 나죠. 두 배 차이. 그리고 리보세라닙, 간암에 3기, 4기에 걸리신 분들도 진행이 되신 분들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이렇게 되어 있죠. 삼렌리 주만 뭐라고 써 있어요? 병용. 타 약물과의 병용 확장성이 매우 좋아요. 병용 확장성이 좋아. 기술력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그쵸?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매우 유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얼만큼 보고 있냐? 50에서 70%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파마 기업으로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현재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이랬던 경험도 있고요. 당연합니다. 매수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시장이고요.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그죠?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보면은 요런 자리가 우리한테는 매수의 자리지, 매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자리지, 손절을 쳐야겠어,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수를 확실한 자리, 예, 내가 HLB를 좀 가져가고 싶어. 근데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제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SG 잘 가고 있죠. 이런 거 진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가요. 그리고 이제 미 대선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미리 이거 미리 준비합시다가 바로 SG였어요.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6월 27일인데 뭐 우리바이오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좋은 거 먼저 봐야겠죠. 우리바이오는 다 털었으니까 6월 27일 날, 그죠?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미 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거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이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매집을 해야 된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처럼 벌써 매집 중인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타점을 잡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SG 뭐예요? 우크라이나 대장주죠, 대장주. 저는 이제 이런 게 이 종목이 되게 근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삼부토건, 예, 그런 거 저는 욕해요. 욕 진짜. 뭐 셀루메드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은 찍고 있지만 저 이 종목 진짜 싫어한다고. 진짜 싫어해서 찍는 거라고. 우리 여러분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찍는 거란 말씀드렸어요. 얘는 제가 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이번 기회에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제 번호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써드릴게요. 010-3414에 7739번입니다. 여기다가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 기존과 미 대선 때처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어떤 이벤트며 어떤 종목이며 어떤 타점이며 이런 거 함께 진행할 거 나중에 이때쯤에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영상과 함께 저의 문자와 함께 대응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 매집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이고요. 내일 목요일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 금요일부터 굉장히 좀 추워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